안녕하십니까.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. 2019년 12월 15일 주일 날입니다. 이제 모든 하루 일이 끝나고 지금 집에 가고 있는 길인데요. 거의 대부분의 제 영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투자자 위주의, 투자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가 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. 사실은 참 아이러니합니다.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이렇게 투자자들을 위한 상품이 사실은 아닌데, 이 투자자들을 또 전문으로 컨설팅 했던 사람이 아닌데, 실제 기업체들만을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 결국은 또 투자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시절이 많이 바뀌었고,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사실은 투자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취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적법한 행위는 사실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보편화되고 또 이렇게 널리 퍼지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또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실수요 기업체들에 대한 언급이 너무나 없었다.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. 실제 지식산업센터를 실사용 목적의 기업체에게는 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? 사실은 뭐 다른 답이 이렇게 뭐 딱히 없었다기보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. 사실은 지식산업센터는 실제 사용할 기업에게는 정말 리스크 없는 상품이죠. 지금 같은 시절에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최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더더군다나 담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어디에서 사실은 임대로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기업체 자체가 뭐 어떤 특별한 어떤 다른 거가 아니고서는 굳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진짜 단 하나도 없을 만큼 실제 사용할 기업에게는 분양을 꼭 받아야 되는 이런 시점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꼭 기업체가 또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설 자금으로 지원해 줬던 이 모든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런 이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투자 수요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이 실사용 기업체들이 자리를 뺏기게 되는 이런 현상이 기이하게도 생기고 말았습니다. 참 이게 대한민국은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어떤 돈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번져 나가고, 시행사들 또한 이렇게 주거적을 조이니까 단 한 번도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시행을 해보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았던 시행사들이 단지 돈이 된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고, 또 분양을 받는 사람들 또한 대부분 기존에 이렇게 오피스텔을 받던 일반 수요자들이 또 지식산업센터를 알게 되고 지식산업센터로 들어오게 되고, 이러면서 참 이렇게 실제로 지식산업센터를 사서 이 시설을 설치해서 좀 더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이 기업체들이 의외로 선택이 더 늦고, 이 투자자들이 다 선택해 놓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렇게 선택해 가는 이런 현상이 기이하게도 발생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이 차츰 분명히 이제 시장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것처럼 또 이런 폐단들이 결코 또 그냥 묵과되지는 분명히 않을 것입니다. 또 이로 인해서 좀 더 실수요자들에게는 뭔가 어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또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것이고요. 분명히 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투자자가 너무 많음으로 인해서, 그래서 너무 단기간에 공급이 많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임대 수요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이 겪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회자됨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어떤 제도적으로 조금은 선볼 수 있는 이런 또 시점이 또 와버리지 않을까라는 또 조심스러운 생각도 하게 되고요. 또 가장 큰 장점인
지식산업센터의 이 대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규제를 가해버리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이렇게 전망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. 지식산업센터는 정말 실수요 기업에게는 이보다 좋은 상품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실수요 기업은 어차피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 이자 비용이 훨씬 더 낮게 되고, 더더군다나 실수요 기업에게는 이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고,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 자금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. 더더군다나 또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가 꾸준히 또 상승해 왔고 가치가 올라왔기 때문에 또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사업을 하면서 가치적인 부분까지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어디서 임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치 올라간 부분을 상세하게 되면 거의 사무실을 공짜로 사용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지금까지는 100% 맞게 돌아갔습니다. 실사용 기업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주저하지 말으셔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자금이 얼마 들어가느냐, 이렇게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느냐, 이 부분은 사실은 일반 투자자들보다 개인 이렇게 실사용 기업체들이 더 민감합니다. 기업체는 이렇게 자금의 회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걸리고요. 또 자금이 잘 안 들어가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이 자금을 지식산업센터의 시설 자금을 사는데 너무 많은 자금을 들이지 않으려는 굉장히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. 이 레버리지 부분은 사실은 최근에서야 개인들이 이렇게 대출이 높기 때문에 내 돈이 조금 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지만, 사실은 기업체들은 더 먼저 이 부분을 판단을 했고, 사실은 기업체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알선해 주기 위해서 사실 지식산업센터가 대출이 80%까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충분히 이런 시기에 잘 보고 잘 파악해 보면 내 자금을 최소로 들이면서 이렇게 입주할 수 있는 이런 건물들이 지금 최근에 생겨나고 있으니까요. 이런 부분도 조금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실수요 기업이라면 꼭 분양을 받아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해서 또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, 그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이렇게 플러스 요인들이 되게 많거든요. 이렇게 회사의 자존감도 올라가고요.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를 보는 눈도 틀려지고요. 그 다음에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도 되게 좋고, 나 또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이러한 터전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실제 사용할 기업은 정말 이렇게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요. 결정을 하세요. 그 다음에 기왕에 있는 사무실, 일반 사무실에 계시면서 임대로 주실 거면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아서 내 사무실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. 그게 정답입니다. 그거는 이미 기존에 또 이미 정해져 있던 그 룰로 되었고, 과거에 지금보다 훨씬 금리가 높은 시절에도 그렇게도 또 이런 시절에 못 살 이유가 없습니다. 분양을 받으셔서 입주를 하시는 게 100% 맞습니다. 이렇게 보시고요. 오늘 주일날 또 이렇게 잠깐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실수요 기업을 너무 내가 이렇게 잘 파악하지, 이렇게 언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오늘은 이렇게 실수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. 하여간 좀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실수요 기업에게는 굉장히 좋은 부동산이니까요. 잘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임대로 계시는 것보다 충분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,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또 한 주가 또 지났으니까요. 또 다시 내일 월요일 또 아침에 이렇게 시작합니다. 여러분들도 또 한 주간 또 파이팅 하시고, 또 연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으니까요. 또 한 해 마무리도 잘 하시고, 그렇게 마무리를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평안한 밤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